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다 하면 그냥 동해, 남해, 서해 그 중에 한 군데 지역을 선택을 해놓고 그냥 무작정 국도로 가요. 국도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표지판에 보면 황색, 갈색으로 표시가 된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는 네. 관광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데가 보이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서. 거기서 관광을 하고 또 나와서 국도로 달리다가 이름 모를 맛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또 먹어보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할 때는 매번 새로운 걸 혹은 다른 걸 만드니까 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 투어라는 컨셉으로 여행에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더 슈랩의 지정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투어의 더 슈랩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랑질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그 지역에 네네. 이제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의 아이템을 네. 사람이 좀 관광을 많이 가지 않는 곳에다가 네. 그 아이템을 적용을 시켜서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용해 가지고 미션하듯이 게임하듯이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업하시기 전에 대표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 학교 졸업을 하고 직업군인으로 바로 갔었고요. 제대하고 나와서는 이제 학교를 좀 다니고 이제 학원 강사를 좀 하다가 네네. 이제 의료기 회사에 영업직을 또 하다가 의료기 회사. 네, 네. 의료기 회사에서 영업직을 하다가 제가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어디 한 군데 묶여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창업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창업을 하셨어요? 첫 번째 창업을 한 거는 2016년 하게 됐죠. 네. 그럼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지금이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입니다. 첫 그러니까 번째는 망했나요? 망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이제 저한테는 모르는 미제 분야였는데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슬슬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시다가 스마트 투어의 더 슈랩이라는 회사를 언제 그러면 만들게 되셨나요? 작년 3월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 이제 1년 정도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팀원을 모으고 그러고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 3월이라고 하면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창업 전에 뭐 직장 다니다가 네. 그리고 또 첫 창업을 또 했었고 그러면 왜 굳이 이 두 번째 창업에서는 이 스마트 투어 여행에 관련되는 콘텐츠를 하게 됐는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행 습관이 조금 특이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혹은 이제 여행 관광 어플에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 있는 맛집, 관광지, 뭐 숙소는 어디를 할지 이걸 다 정하고 가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다 하면 그냥 동해, 남해, 서해 그 중에 한 군데 지역을 선택을 해놓고 그냥 무작정 국도로 가요. 국도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표지판에 보면 황색, 갈색으로 표시가 된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데가 보이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서. 거기서 관광을 하고 또 나와서 국도로 달리다가 이름 모를 맛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또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있는 주위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하고 나서 큰 후회를 했지만 그래요? 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여행에 관련되는 창업은 사실은 다른 창업에 비해서 준비 과정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창업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창업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구나. 특히 여행이나 관광 분야는 지자체 협조도 필요하고 네네. 이런 또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필요한데 우리가 당연히 좋은 뜻에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자체는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아니라 생각으로 시작을 했더니만 지자체는 만나기가 힘들고 관광공사도 저희의 이제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협업을 하기도 힘들고 네네네. 초반에는 정말 자충우돌이었죠. 그러셨군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힘든 점들이 분명히 뭐 비단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창업자가 다 겪는 그런 힘든 점일 텐데 그 중에서 그거 이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에 관련되는 정보요? 아니면 창업에 관련된. 창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 제가 창업을 하고 6개월 정도는 어떠한 네트워킹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네트워킹이라면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작은 모임이라든지 지금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파스타도 있고 네네네. 뭐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네트워킹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있는데 네트워킹이 일단은 있다는 걸 몰랐고요. 네네. 그걸 알게 된 뒤에도 저기 가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에 네트워킹을 가입을 안 했었는데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정보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라든지 공모전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얻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보를 너무 안 알려준다. 가령 우리가 정보 서비스업이고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지자체든 관련 부서에 갈 텐데 그러면 부산에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부산관광공사가 있다든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런 정보들도 초기 창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정보를 얻는 점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창업자가 또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보들을 얻으려고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런 어떤 창업자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표이자 여행 기획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행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아이템을 어디 여행지에다가 적용을 시킬까라는 게 제일 힘들죠. 가령 저희가 첫 번째 스마트 투어를 만든 곳이 그 부산에 있는 이슬람교 성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슬람교 성원 자체는 금정구에 있고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 특성상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거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걸 가지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투어를 만들지? 어떤 아이템을 집어넣지? 라는 게 고민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죠. 근데 아이템만 정해지면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아이템을 과연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참가자들이 혹은 여행자들이 이건 너무 생뚱맞은데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안 갖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죠. 그러면 이슬람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그 컨텐츠, 여행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그때 이슬람교 성원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대회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부산에 있는 이제 외국인 말고 내국인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부산에도 이런 그 이슬람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교 시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 혹은 기업들을 찾았죠. 나만의 마니또라고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대표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게 돼서 그분이 심리 상담 쪽이나 이런 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슬람교도 어쨌든 힐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와 그 사회적 기업인 나만의 마니또의 심리를 좀 섞으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아이템 구상이 들어가서 상의를 했죠. 그래서 어떤 심리 상담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 심리 상담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주로 이제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놓고 찾아가는 걸 좀 힘드니까 네. 이렇게 뭐 유선상이라든지 모바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슬람교에 와서 아이들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놀이하듯이 체험을 하면서 네. 거기 중간중간에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걸 그린 걸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투어를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어를 만들게 됐고요. 미취학 아동들하고 거기 이제 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슬람 문화도 같이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거기 심리 상담사분이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는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여행의 상품에서 이슬람의 문화는 하나의 매개적인 역할을 했네요. 많은 상품을 사실은 기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가장 선호했던, 좋아했던 그런 여행 상품이 있었다면? 서면에서 네. 이제 패션 한복을 접목한 투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여성 생활 한복이라는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네네. 협업을 해서 그분도 마찬가지였죠. 패션 한복이라는 장르를 알리고 싶다. 그런데 그냥 알리기에는 한복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놀이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패션 한복 업체분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서면 한복판에서 투어를 하는 거였는데 협조가 안 됐어요. 옷 갈아입을 공간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 가게에다가 이제 부탁을 했었어요. 네네. 너희 가게 공간을 좀 쓰겠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도 내고, 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도 내고 그 공간을 하루 빌려가지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서면에서 투어를 즐겼죠. 그런데 뭐 그때 이제 참가했던 인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었거든요. 네네. SNS로 모집을 하고 또 투어 자체도 그때는 이제 서면 곳곳에다가 저희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게임도 하고 미션도 하고 SNS에 본인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한복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고리타분한 거?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혹은 결혼식이나 뭐 그럴 때만 입는 거, 그리고 입으면 불편한 거, 뭐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신여성 생활 한복에 패션 한복을 딱 입어보고는 이거는 입고 파티에 가도 되겠다. 혹은 이거는 뭐 솔직히 클럽에 가도 괜찮겠는데 라는 옷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시선이 많았어요. 한가운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뛰어다녔으니까 시선은 많았는데 그 시선을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계속 상품화를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행 기획자라는 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이제 똑같은 일을 오래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할 때는 매번 새로운 걸 혹은 다른 걸 만드니까 지루함을 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행 기획자의 특성상 제가 대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기획자 다른 분들은 이 여행 상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올까,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드는 거는 제가 대표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라서 그런지 그 부분을 덜 생각하게 되니까 좀 더
파격적이라든지 좀 더 남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로컬 여행 상품에 대한 시장, 우리 더 휴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로컬 상품을 만드시잖아요. 네. 로컬의 여행 상품의 시장성이 어떻게 좀 크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국외로 나가는 부분은 네. 많이 힘들어졌고 아무리 네.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을 이동해서 여행을 가는 것들이 지금 제재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찌됐든 자기가 속해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좀 더 재미를 찾아야 되고 좀 더 색다른 걸 찾아야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사분들도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시장성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여행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내보내고 들어오게 하고 네.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그쵸.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딱 만드는 시기에서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네. 이 코로나라는 이게 뭐 전염병이 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 올해 상반기 때부터 팬데믹 현상이 네.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네. 들어오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사실은 로컬에 기반을 둔 그런 상품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전화 위복이 네. 되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좋은 여행 상품을 사실은 로컬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전 답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전 답사가 필요한데 부산에서 네. 대표님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 딱 이거 하나만 추천해고 하고 싶은 그런 여행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송도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송도. 네. 어허. 송도에 지금 케이블카도 들어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솔직히 송도가 해운대나 광안리나 이런 것들보다 발전이 좀 덜 되어 있던 곳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카페들이 들어가고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케이블카가 정점을 찍었죠. 아. 케이블카가 정점을 찍으면서 지금은 해운대보다는 송도 쪽에 사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송도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아닌가.